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10분 경제학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키는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 대중적인 어떤 인기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올해 2월에 취임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제롬 파월 의장은요, 어떤 정치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인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또한 의지가 강력한 걸로 조사가 되는데요. 사실 미국의 경기는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임금이라든가 또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계속 성장세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민들은 한 10년 동안 저축을 못했는데요. 그동안 저축하는 사람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축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소득이 증대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국 경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2% 정도로 지금 근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급등해도 좋지 않지요. 또 경기가 너무 과열돼도 위험 요소가 따르는데 인플레이션은 2% 정도로 근접하고 있다고 했고요. 과거에 제닛 옐런은 인플레가 2% 인상되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그동안에 미국은 제로 금리였지요. 그러다가 2015년 12월에 첫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제닛 옐런이 인상시켰죠. 그래서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5차례나 인상했고요. 그러나 3차례는 제닛 옐런이 3차례를 인상시켰고, 올 2월 달에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2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제롬 파월이 올해 2월 달에 취임하고 지금 2번이나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얼마입니까? 1.75에서 2.0이 되겠고, 한국은 1.5가 되니까 지금 차이가 갭이 0.5지요.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의지를 본다면 9월에도 인상하고 12월에도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상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올해 말에 미국이 2.5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한국은 1.5인데 이주열 총재는 지금 8월 말에 원래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 쇼크로 인해서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국은 10월 18일이나 11월 30일경에 1, 2회는 인상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올해 미국이 현재 2.0에서 0.5를 인상시키게 되면 2.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만 인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경기가 호조세를 띠니까 내년에도 4번 인상시키면 3.5가 되고요. 2020년도에 또 4번 인상시키면 결과적으로 4.5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2019년, 2020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해마다 인상을 시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상하지 않으면 달러 강세로서 자본이 유출되게 되면 많은 신흥국들의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에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겠죠?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대출금리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런 한계 가구들하는 큰 다중채무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가 되게 되면은 파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위축되고 장기 불황으로 가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파산자는 발생하지요. 그렇다면 법인도 파산 기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 중에 한계 기업들은 정부가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다중채무자들과 그런 한계 기업들은 큰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치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가 급증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의무환이라는 거 아시지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기업이든 또 개인이든 방만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무리한 투자는 반드시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크나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리저리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2018년 9월, 2018년 12월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인상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점진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전에 대비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